설계에서 정말 많이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업체 통해서 좀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도움이 됐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이고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랑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공사비는 설계랑 다 해서. 다 해서. 예, 금융비용을 뺀 순수 공사비는 네. 다 해서. 공사 기간은 네. 그냥 순수하게 공사한 거는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근데 설계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설계랑 허가까지 다 해서 설계부터 준공 승인까지 난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1년 6개월 철거까지 다 해서. 철거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예, 예. 네. 설계에서 정말 많이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네. 건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설계야 뭐 서류 작업만 하는 거니까 그 건축사들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계 얼마 걸립니까? 그러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나요. 다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뭐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는데 한 달 걸려요. 좀 길어봤자 3개월, 4개월이면 끝난다. 다들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6개월도 제가 볼 때는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요?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네. 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설계가 제 생각에는 거의 80%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계가 80%다. 8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운명이 좌우된다. 설계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라. 앞으로 제일 제가 중요한 한다면 8알이면 제일 중요하네요. 설계가. 지나고 나서 다 짓고 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의 운명이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설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최적의 설계가 나올 때까지 그럼 최대한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라. 네, 그래야지 원하는 건축물이 탄생이 된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설계를 더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대표님이 아주 좋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네. 제가 그냥 겪은 진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네. 전문가로서의 아. 그런 식견이나 이런 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네. 일반인의 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다른 대표님 그런 식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과찬이죠. 이 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공사비는 설계랑 다 해서. 다 해서 예. 금융비용을 뺀 순수 공사비는 네. 12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다 해서. 네, 철거부터 다 해서. 예, 허가 철거부터 비용까지. 설계비, 네. 감리비, 네. 각종 또 문화재 그 발굴하는 그런 또 조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굴토 심의하는 비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단순 공사비 말고도 부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시고 자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출을 한 공사비에서 한 8억 정도 8억 정도 하신 거고요. 네. 그 CM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 CM. CM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말 그대로 건축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시공사도 선택을 할지 모를 것이고 건축사도 누가 좋은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 건축판이라는 게 네.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비공개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CM 업체들이 있는데 CM이 말 그대로 이제 컨스트럭션 컨설팅인가 그래서 건축을 컨설팅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공사가 제대로 이걸 하는지 제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리를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감리는 형식적인 거지 건축주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감리를 맡겨도 감리라는 분이 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초반에는 많이 오는데 나중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보는 눈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 CM 업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빌드, 무슨 빌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공부할 때 설레 건축 이야기가 네. 그 CM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근데 업체를 컨택을 했는데 이 업체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건축을 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엄청난 도움이 됐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을 묵는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시행을 업체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를 했던 거예요. 뭐 시행 업체를 하면서도 사실은 짜잘짜잘한 분쟁들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서로 그렇죠. 의견이 다르고 그렇죠. 같은 도면을 봐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시행 업체가 있으니까 엄청난 의지가 됐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제가 한참 모자르니까 제가 계속 문의를 할 수 있었어요. 시공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던데 이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물어보면 거기 있는 전문가가 다 답변을 해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자기들이 시공사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좋네요, 진짜. 바로 다이렉트로 시공사한테 전달이 되면 괜히 또 거기 기분 상하게 해갖고 맞습니다. 또 이게 못 모르는 사람이 예. 참견한다 이렇게 예, 됐었는데 그럼 감정 싸움 되면 이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예, 제가 많아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CM 업체에다가 이제 뭐 수수료를 당연히 줬겠네요. 수수료, 공사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컨설팅비인데 저는 그거를 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는 게 저한테는 수월하겠다. 왜냐면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제가 마음고생하고 또 저도 본업이 있는데 네. 그걸 매번 와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제대로 하는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 그대로 철근을 제대로 뭐 규격대로 했는지 뭐 버프집을 제대로 해서 이 골조를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지하 토목공사를 파일을 제대로 박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업체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업체에 있는 전문가가 자기들이 계속 기성검사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책임을 또 이렇게 져주는 거네요. 만약 공사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주고 저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아, 여기서 이런. 이렇게 설계와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불가피한 경우다. 아. 그러니까 이건 건축주님이 판단하셔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라고 승인을 내리든가 이거는 건축주님이 판단하십시오. 대신에 자료는 저희가 주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는 거죠. 저한테 CM 하시는 분이 그 담당자분이 건축소장님 출신이에요. 그 현장을 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아. 그러니까 현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고 또 건축주의 입장도 현장 소장한테 또 어필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나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입장에서 좋은 게 시공사들이 돈을 받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사를 했는데 건축들이 안 주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CM업체는 중간에서 이제 에스크로 기능을 하니까 보증을 자기들이 해주는구나. 돈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시공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업체가 와서 기성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됐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제가 그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결제가 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네요.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뜯길 일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또 제 입장에서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성이 안 됐는데도 막 돈을 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비전가의 경우에. 그렇죠. 공사가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많대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다 분쟁이 됐다, 되는 거죠. 50% 됐다, 줘야 된다. 이러면 초보자들이 이게 50% 됐는지 60% 됐는지 그렇죠. 55% 모른다, 디테일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는 공사 내역을 다 뭐 몇 미터까지 됐다, 뭐 어느 몇 톤까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사 지급을 확정할 수 있고. 그럼 그 CM 업체가 신뢰가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업체가. 그럼 비용이 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세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비가 1억이다 그러면 뭐 10%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저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네. 싸게 했어요. 아.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게 한 2% 안쪽일 거예요. 아, 공사비에? 네, 2% 아.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였었고 이 프로모션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아. 저는 좀 싸게 했고 이제 아니 뭐 1%, 2%도 싼데요? 10억 해봤자 2천만 원인데 예. 그 정도로 그 해주는 게 그렇죠. 엄청난 이상의 도움이 가치를 되고. 하는 거네. 도움이 되죠. 예. 아, 든든하고. 가성비가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2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차라리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공사기간을 잡았을 때 2천만 원이면은 내가 그렇지. 200만 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200만 원을 사람 써서 맨날 공사 감독을 시키는 거랑 이 사람들이 하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한 대로 자금부터 시작해서 은행과 이제 그 협력을 맺어가지고 그런 자금 관리부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모든 총괄적인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컨설팅 해주고 좋은 거는 담당 이사님이 조금 미안한 얘기기도 한데 낮이고 밤이고 제가 이제 톡으로 질문하면 1:1 개인 코치처럼 다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거를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보려면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이분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답변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뭐 하자나 이런 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니까 저한테는 엄청 든든한 엄청난 도움이 됐죠. 진짜 그거 하나는 건축사님 다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건 그 CM 업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CM 업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이거를 알면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심을 하는 네.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공사를 많이 또 연결을 해주고 해봤는데 항상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객은 예를 들어서 문 손잡이를 나는 이걸로 하고 싶은데 공사하는 데는 왜 그걸로 하냐, 나 이걸로 할 거다 이러면서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니까 또 그 감정 싸움을 번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사에서는 뭐 좀 하면 또 돈 요구하고 건축비 올라갔어, 맞습니다. 뭐 건축비 자재가 올라가서 또 돈 요구하고 난 공사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바꾸기도 힘들어요. 한번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은 다른 업체 바꾸기도 어렵고 또 바꾸더라도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네. 저도 공사비가 3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이제 복공판이라는 걸 설치가 지하 작업할 때. 네. 그다음에 유리가 강화 유리로 바뀌어가지고 방화 유리 바뀌어서 그거 하는 공사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초심자다 보니까 그때 3천만 원을 처음에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네. 초반에 추가 공사비로. 네. 제가 계약서 쓸 때는 추가 공사비한 내용을 명확하게 썼어요. 설계 외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건물에 필요한 건데 설계가 누락된 거는 시공사 책임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꼭 핵심적인 거. 네. 근데 꼭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누락이 된 거, 누락이 된 거는 시공사 책임이 맞아요. 왜냐면 가령 문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상에 누락이 돼 있어요. 저 설계도에는 없는데 당연히 건물에는 문짝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시공사가 당연히 자기 비용으로 해줘야 돼. 설계에 빠져 있어도.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필요한 거는 시공사 부담이 아니라 건축주 부담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복공판 같은 건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거는 건축사님 의견은 처음에 안 넣었던 이유가 복공판이 없어도 지하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대지가 협소하니까 복공판이 없이는 그런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시공사랑 조금 분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시인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건물의 사례는 현장은 어떠냐. 시인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냐. 그때 이제 그 시인님이 중간에 중재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계약서상에서 추가 공사가 맞다. 누락이 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시공사에서도 처음에 저랑 시공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언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 싸움이 날 거를 중간에서 그렇게 중재를 하다 보니 저도 납득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이란 돈을 시공사가 온전히 다 손해를 보게 하자니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반대로 제가 다 부담하기엔 저는 또 억울한 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CM 업체가 없으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걔네 3천만 원 안 주면 나 공사 안 해. 그렇죠. 예, 이렇게 늘어지는 돼버리는 거죠.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공사도 이제 늘어지고. 늘어지면 내가 또 손해보고. 손해보고 나는 대출이자 나가고 급하니까 맞습니다. 알았어 빨리 줄 테니까 해 이렇게 또 돼버리고 진짜 뭐 1, 2%면 너무 괜찮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터무니없는 걸 막 요구한다 시공사에서 그럼 그때는 이제 CM에서 카트를 해주죠.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체를 못하죠. 그리고 그 CM을 하게 되면 그 업체를 마지막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리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도 리뷰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또 그게 있구나. 이 차를 한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시공사 금액이 좀 비쌌어요. 비싼 대신에 리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검증을 좀 받은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이 건축주랑 분장하고 막 어거지 쓰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가죠. 그 때문에라도 CM을 제가 선택한 거는 지금 봐도 굉장히 잘하셨네요. 잘한 선택이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들은 예, 필요해요. 진짜 분쟁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 아끼지 말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근데 네. 또 단점도 있어요. 아 단점도 이게 있어요. 모든 일은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CM이라는 업체가 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CM님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그렇죠. 여러 군데 수십 개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건축주만큼 디테일하게는 체크를 못합니다. 일반적인 걸 체크를 하고 그렇겠네요. 또 제가 시공사를 선택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랑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근데 이 업체를 보니까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그 CM 업체에 아. 등록된 업체긴 하지만 아. CM을 통해서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네. 신용 등급이 좀 낮아요. 자체 신용 등급이죠. 그 하우빌드에서 매긴 등급이 낮았는데 그래도 뭐라고 그 판단하셨냐면 여기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신용이 좀 낮은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업체를 찾아가서 미팅도 하고 전에 지었던 그 공사 현장이나 집이나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엄청 잘 지었어요. 아주 제가 원하는 식으로 롱브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경험이 있는 거죠. 거기를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1억 5천이 싸니까. 네. 싼 이유가 보험료 같은 걸 다 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4대 공사할 때 4대 보험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게. 아. 그 항목을 자기들은 그 간접비죠.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를 굉장히 줄여서 자기들은 아. 공사비를 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 나는 공사에 지장 없네. 자재는 똑같이 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이 날 뻔했죠. 왜요? 제가 그 건축주 톡방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리고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좋은데 하울드에서 안 하고 공사비가 좀 낮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그랬더니 어떤 건축주분이 그 업체를 검색을 해보더니 이 업체가 면허 대여 때문에 지금 취소 소송 중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그거를 이 CM 업체가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아. 왜 그랬냐? CM 업체에서 걸러내는 기준이 플랫폼 시스템이 다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뭐 한국건축협회, 정부의 그 건축 관련 기관 다 검색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다 걸려져요. 이 업체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면 그 키스콘이라는 사이트를 봐요. 그 키스콘이 그 하여튼 건축 관련된 그 총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그 사이트인데 네. 그게 이제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고 네. 준 아마 사업자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그 업체를 딱 쳤더니 수주액은 신고액은 그 제가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보다 훨씬 많아요. 아. 도급 순위가 훨씬 높아요. 네. 규모가 큰 회사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면허 대여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취소에 관련돼서 소송 중이어서 취소 결정이 안 낸 거예요. 아. 대신에 소송 중인 상태니까 이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건설협회에. 정상업체로 나온 거죠. CM업체에서는 그것만 본 거예요. 키스콘은 아예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야. 건축주 다른 분들은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보신 거고. 네. 그 정보를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거기서 엄청나게 놀랐죠, 사실은. 이걸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겠네요. 네. 물론 그 업체가 소송으로 뭐 해결을 해서 승소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얼마나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그 그렇죠. 업체 선택했다가. 큰일이 날 뻔했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게 CM이라 해서 100% 믿으면 안 돼요. 건축주들은 건축주 나름대로의 또 노력이 필요한 거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100% 맡긴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CM을 하시는 분이라도 교차 크로스 검증을 해라. CM만 믿지 말고 이런 건축주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업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라. 절대 100% 믿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진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 또 건축주님이 또 이렇게, 우리 건축주님은 건축사나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으십니다. 그냥 순수 건축주님이시고. 자영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또 설계사와 또 이런 시공사 등을 이제 대표님이 직접 선정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또 선정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뭐 시공사는 아까 그런 뭐 리뷰나 그 회사의 공신력이나 또 이렇게 검증을 해서 하셨고, 또 설계사분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세요? 근데 설계도 제가 지인 중에 네. 소개를 받은 건축사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도 가설계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되게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한테도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네. 다 비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로다가 또 가설계 해주는 데가 많아요. 뭐 크몽이나 이런 데서도 한 50만 원씩 주면은 가설계를 이렇게 디자인까지 다 해줍니다. 그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최소한 시안을 5개 이상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 아. 그러면 5개면 25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절대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다 5개 이상의 시안을 받았고, 그걸 받으면서 계속 그 어떤 보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고 지식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리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CM에서 계약을 하면서 공사만 맡기는 그 계약이 있고 설계까지 같이 맡기는 계약이 있는데, 네. 어떤 거를 할까, 공사만 맡길까 건축까지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왕 하는 거면 건축도 같이 하자 해놓고, 건축은 그쪽에서 선택을 안 해도 됐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시공만 맡겨도 됐었거든요. 건축은 내가 그냥 시야만 받고 다른 업체를 맡겨도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따로 받은 5개랑 하우빌드 그 CM 업체에서 받은 것 5개랑 다 받은 거, 10개의 시안을 다 받은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하우빌드에서도 제가 받을 때 미리 제가 컨셉을 다 초안을 잡아 드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는 디자인을 원한다. 네. 그랬더니 그 중에 딱 봤는데 엄청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라던 마음속에 그리던 그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후보군이 한 3개 정도는 압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찾아가서, 사무실 찾아가서 건축사님 직접 얼굴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과장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돼요. 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장애인 이런 거 엘베 이거 필요 없어요. 장애인 엘베 이거 허가 받으려면 장애인 협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요. 거의 안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건물 다 뜯어야 돼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축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실제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 동네에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에 지은 건물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거랑 많이 구현이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고, 스타일이 여기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감각도 좀 젊으신 감각이고 해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됐죠.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설계사님들 이제 찾아가서 상담 받으면 상담료가 있어요? 원래는 큰 저 건축사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뭐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담료만. 예, 상담료를 주면은 미리 이제 사전에 번지수랑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도시계획 확인원부터 시작해서 법규 검토를 먼저 하세요. 아. 근데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직접 드렸고, 왜냐면 그냥 공짜로 가서 구두로 상담하는 그 상담의 퀄리티랑 돈을 10만 원이라도 기본 수고비로 드리는 그 말씀해주는 그 퀄리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절대 아끼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설계하신 그 설계사분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게, 아니 오늘 제가 뭐 건물 네. 소개가 아니라 지금 건축사 소개처럼 나왔는데 뭐 하여튼 근데 제가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업체건 아니면 설계사든 누구건 네. 뭐 CM이든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 이게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지, 네. 설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아요. 더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보고 제발 좀 하시고,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건축 우리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분에 대한 판단은 그분이 최종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맞아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꼭, 주식 좋다고 꼭 원망하는 하지만, 분이 있어요, 안 되면은. 네. 주식을 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본인 책임이고, 네. 그분이 잘 되면 이 건축사를 선택해서
진짜 좋은 건물이 되면 그분의 복인 겁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그거 네. 혜택을 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네. 또 혹시라도 안 돼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보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여러분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런 네. 건축사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사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시라. 네. 제가 미리 사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못하면 제가 뭐 해놓고서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지 네. 공인된 사실이 절대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과 그 설계사분과 너무 궁합이 그렇죠.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궁합이 맞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네. 인터넷에 그냥 바나나 건축사라고 치시면 바나나 나와요. 건축사. 네, 바나나 건축사 나오고 아,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아, 네. 젊고 참신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마무리가 아주 아름답게 됐고 지금도 이제 다 끝났는데도 네. 제가 전화드려서 소장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네. 언제든지 전화 드리면은 네. 설명 잘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도 이제 되면은 좋은 또 인연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네. 필요하시면 그 소장님이 뭐 알려줘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건 뭐 고정될 네, 걸로 여기 하시던가. 아래로 네, 제가 요거 필요하시면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뭐 노하우나 뭐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공사라는 게 말 그대로 인생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한 엄청나게 큰 자기의 일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30살 때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그런 마음에 조금의 작은 부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기본적인 나의 지식이 됐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네. 빨리 판단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회가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럼 그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잡아라.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한테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게 뭐 낡았느냐 어떤 유입이 되느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 땅의 가치를 봐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도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를 발할지 또 이 땅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땅인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나중에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매매하고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저같이 일반 평범한 자영업자들 자본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적은 자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제 경험상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이 또 이렇게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봤는데 아주 유익한 정보도 많고 정말 뭐 흙수저에서 또 이렇게 부자 되는 그런 내용들 대표님의 그런 철학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블로그더라고요. 뭐 흙수저에서 행복한 부자 되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블로그 같은 것도 안 해보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장사를 지금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5년째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 꿈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저 자체가 양평 시골에서 자란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고 했지만 평범한 일반 자영업자인데 그런 자영업자들도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또 꾸준히 하게 되면은 꼬마 빌딩도 자기 건물로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그런 다른 분들한테도 좀 꿈을 주고 싶어서 그런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은 뭐 내용이 사실 부끄럽고 변변치 않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제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도 용기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에 대해서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더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블로그에 오셔갖고 또 대표님한테 또 여쭤보시면 대표님이 또 다 답변 다 해주실 거죠. 예,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뭐 잠깐, 블로그는 사실 블로그지만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처음 이제 전자책이라는 걸 한번 써봤습니다. 펀딩 사이트 그 텀블벅이라고, 네. 거기서 전자책을 제가 펀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려놨어요. 아. 이기고 시작하는 성공 창업으로 꼬마 빌딩 건물주 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닉네임이 우버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펀딩을 해놨는데, 이제 전자책에 그런, 제가 여태까지 그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자영업 여러 가지를 엑시트를 하고 이런 여태까지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사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게 뭐 사실은 좀 변변치 않은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창업을 꿈꾸시고 자기만의 빌딩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책을 한번 보시고 이라도 도움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동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전자책을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 너무 많이 잘 해주셨고,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